사살, 북한의 공격을 유도, 민간인의 섬뜩한 메모. 이 섬뜩한 메모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얘기합니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오늘 조금 전입니다. 내란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묵묵부답, 기자들의 묻는 질문에 별다른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수첩에 누구 사살하라고 썼습니까? 수첩 메모 내용 누구와 상의했습니까? NLL 북한 공고는 어떻게 유도하려고 했습니까?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랑 직접 소통했습니까? 수사단 별도로 꾸리려고 하신 건가요? 계엄 후에 어떤 역할 맡으려 하셨나요? 대응 해제 2차 계엄도 모의하셨나요? 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쓰고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런데 아무 얘기도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입에 쏠려 있는데 송치될 때는 아무 내용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민간인 신분, 예비역, 노 전 사령관의 이 계엄 가단 정황이 더욱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확보한 수첩이 있습니다. 이 수첩에 적혀져 있는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들이냐? 사살, 북한의 공격 유도 등의 이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준비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죠. 노상원이라는 전 정보사 사령관, 지금은 민간인이죠. 이 양반의 수첩에서 정말 엄청난 것들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NLL에서 북의 유도라든지 국회 봉쇄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나오고, 심지어 수사단을 하나를 새롭게 구성해야 된다라고 해서 인사안까지도 수첩에 나왔다는 거지 않습니까? 본부장님 맞죠?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실행됐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메모 내용에서 그런 내용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NLL에서의 북의 유도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오물풍선이라는 표현들이 들어 있었습니까? 수첩에?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수첩에 수거 대상을 일종의 격리한다, 체포의 의미로 이렇게 적혀 있다라고, 정치인, 언론인, 종교인 등에 대해서 수거 대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습니까? 제가 여기서 너무 깊이 사실 아니, 이 사안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말씀하시는 게 네. 거의 저희가 조사 사실에 부합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부합합니다. 그 사람의 수첩에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런 것도 내란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우리가? 너무 한심하고요. 네, 윤건영 의원이 파악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수첩 내용이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한번 보시죠. 자, 이건 어제 경찰 관계자가 밝힌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었느냐, 저희가 몇 개 읽어드리겠습니다. NLL에서 북 공격을 유도한다. 오물풍선, 국회 봉쇄, 정치인, 언론인, 판사 등을 수거 대상으로 표현을 하고, 또 조금 전에 보셨지만 윤건영 의원과의 질답 과정에서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냐 묻자 사실에 부합한다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네. 전부 다 제가 봤을 땐 좀 충격적이긴 한데 사살이라는 표현은요, 듣기만 해도 좀 충격적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단어 자체가 너무 충격적이고, 사살이라든지 특히 그 NLL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거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들이거든요. 그런 단어들이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가장 놀랬고, 그다음에 저분이 그 전 정보사령관인데 어떻게 이렇게 이번 계엄 사태에 이렇게 깊이 관여해서 저렇게 뭔가를 이런 섬뜩한 단어들을 기획할 정도로 그런 역할을 했는지, 그런 것도 좀 납득이 잘 안 되고, 또 하나 이상한 거는 윤건영 의원이 지금 저 내용을 사전에 다 알고 있는 거 보면 저게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거잖아요. 압수수색을 갖고 있는 건데, 이렇게 지금 단편적으로 섬뜩한 단어들이 나오면은 국민들께서 굉장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하니까, 저는 그 수사본부에서 자세히 좀 브리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일들로 인해서, 어떤 경위로 인해서 이런 단어들이 나오게 됐고 했는 건지 자세히 국민들한테 알려주셔야 국민들이 좀 이런 섬뜩한
그런 분위기를 빨리 극복을 하지. 그냥 윤건영 의원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경찰로부터 모든 수사를 다 뭐 정상적인 경로는 아니겠죠. 수사 피의 사실이 지금 흘러나오는 거를 뭐 누구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말고 수사본부에서 제대로 된 그 자세한 경위를 밝혀서 지금 왜 이런 사살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NL에서 어떤 도발이나 공격을 유도한다든 이런 얘기가 나왔는지를 좀 자세히 알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국민들께 주는 충격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수사본부에서 오늘이라도 이미 이제 지금 어제 보도가 됐고 국회에서 답변이 나왔으니까 오늘이라도 좀 자세히 좀 내막을 알 수 있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어제 행안위가 있었는데 그 즈음해서 경찰 특수단 관계자가 관련 내용들이 있다라면서 이제 보고를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에 이제 윤건영 의원이 좀 더해서 얘기를 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좀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살이라는 표현이 있었느냐 이걸 물었을 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김유정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 수첩 내용들만 봤을 때는 계엄 상황과 정말 계엄 상황에서 이런 것들까지 생각을 했을까? 정말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고 사실 끔찍한 내용들이죠. 6년 전에 성추행으로 불명예제대한 민간인이 계엄 전반에 대해서 진두지휘한 꼴이거든요. 김용현 전 장관하고 굉장히 선후배로 특수관계라고 합니다마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 나라의 국격을 한순간에 그냥 추락시켜버린 이 불법 계엄 사태에 이르러서 이 내란에 이르러서 전직 정보사령관이 이런 일을 진두지휘했다는 것 자체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여기 안에 뭐 그동안에 14명의 어떤 정치인들,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뭐 판사도 들어있고 뭐 언론인도 들어있고 뭐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진짜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이 계엄이라는 이 상황이 정당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반헌법적이고 불법 계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사후적으로라도 어떤 사변이나 이런 국지전 같은 거를 일으켜서 북한으로 하여금 도발하게 해서 아니면 도발을 가장해서 그런 어떤 명분을 만들려고 했다라는 그런 추정을 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수첩 안에 있는 뭐 단편적인 여러 단어들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사살이라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설마 그러겠어라고 했던 일들이 실제로 다 벌어진 상황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것조차도 우리는 간과할 수 없는 그런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상식 있는 사람이면은 같이 공분하고 정말 이거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정말 철저하고 빠짐없는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저는 어제 그 발표 내용을 보면서 뭐 익히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어제 내용 발표된 내용이니까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보면서 굉장히 의문이 들었던 게 경찰 특수단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단편적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단편적인 단어들만 뭔가 이렇게 확인을 해줬기 때문에 텍스트보다도 이런 상황에서는 좀 주요 맥락, 컨텍스트가 중요한 건데 너무 이게 추측의 영역으로 더 빠져들게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어제 경찰 특수단 관계자가 브리핑을 할 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첩에 대해 관심들이 많은데 그냥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수첩에 있는 내용은 기본적으로 전제를 깔아야 되는 건 단편적 단어의 조각들이기 때문에 전체 맥락에서 곡해 오해가 있을 소지가 많아서 지금까지 말씀 안 드리고 있었던 거고 지금도 말씀드리지만 단어 하나하나 의미가 전체 맥락까지 잘못 해석하시는 것에 대해 약간 우려는 된다. 이렇게 우려가 된다고 하면서 어제 브리핑을 하면서 이 내용들을 얘기했습니다. NNL 관련된 내용, 오물풍선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더 팩트에 가깝고 이 맥락에 가까운 어떤 수사 내용이 나왔어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어제 이제 윤건영 의원이 질문한 걸 보면 저 개인적 의견입니다. 윤건영 의원은 메모를 이미 봤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단어를 조각조각해서 왜냐하면 이걸 연결해서는 물어볼 수 없죠. 잘못하면 자기가 본 것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건 피의사실 공표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의도적으로 뭐 사살이랄지 오물풍선이랄지 NLL 이런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둘 다 법적인 경계선상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우정수 국가수사본부장으로 하여금 말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줬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게 뭐 잘못됐다 잘못되지 않았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비판할 수는 없는 거고, 하지만 상당히 이제 의도성이 있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메모에 그런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물론 전체의 맥락을 봐야겠지만 상상이 우리가 이제 경악할 만한 일이다 이렇게 보고요. 메모란 게 뭐죠? 우리가 혼자 스스로 생각나서 적는 경우가 있겠지만 또 이것은 계엄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혼자 적지는 않았을 거예요. 더군다나 수거 대상이랄지 NLL의 어떤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랄지 오문풀선에 관련된 원점 타격이랄지 이런 것들은 사실 이미 김영은 전 국방부 장관이 전에 어떤 회의랄지 이런 데서 이 얘기했던 내용들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메모 자체는 대통령이 됐건 김용현 전 장관이 됐건 같이 계엄을 모의하면서 메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요. 이 내용이 그냥 뭐 한두 장이 아닙니다. 한 60에서 70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번 만나서 이 내용을 적은 것이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추론을 해요. 그래서 만약 저게 실행은 안 됐지만 실행이 됐다고 한다면 네. 이건 뭐 엄청난 일 아닙니까? 이건 어떤 정상적인 사고의 범주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저거 자체도 사실은 이제 뭐 수사가 계속 진행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모의가 됐고 그런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 모의 전에 어떤 행위를 실행하려고 했을 것인지 지금 나오는 내용은 아직 실행은 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뭐 제가 볼 때는 당연히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하고 어느 정도는 좀 밝혔다고 봐요. 제가 볼 때는. 네. 단지 이제 밖으로 공개할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수사 결과를 브리핑할 때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국민에게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알려주는 건 너무 좋지만 너무 궁금합니다. 이 내용들이 뭔지. 그래서 수사가 어디까지 됐는지 정말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 검찰로 송치가 됐으니까요. 또 관련된 내용들이 더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